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년 만에 25%를 넘어섰습니다. 모처럼 상승세인 지지율을 발판으로 보수 결집을 위한 움직임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이번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삼선의 김영우 의원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출마하실 때 했던 이야기 먼저 저희가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지현 리더십. 리더십 이름이 좋은데 예,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예. 전지현의 전, 일단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예. 제1야당으로서. 내년도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집권 3년 차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많은 실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맞서 싸우려면 전투력 필요하다. 전지현의 지, 그냥 전투력만 있으면 안 되고 예. 지혜와 지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싸움하면 안 되죠. 그냥 그것은 이제 깡패죠, 그렇죠? 예, 뭐 올해는 또 들깨처럼 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싸우긴 했으나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진돗개에서 또 들깨에서 또 진돗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김학용 또 의원이 하던데. 어제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의원이 개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수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날카롭게 싸우더라도 품격을 갖춰야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는 거죠. 예.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면 결국은 집니다. 우리가 한 놈만 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코피 터뜨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지현의 현은 예. 현장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현장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탈원전 이런 것도 원내대책회의를 왜 여의도에서만 합니까? 왜 국회에서만 합니까? 탈원전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되죠. 새만금을 태양광 단지로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 가서 원내대책회의 할 수 있습니다. 텐트 치고 할 수 있죠. GP를 철수한다. 그러면은 군사분계선 가서 원내대책회의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시생 문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에 채용 비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시생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자. 그래서 다 합치니까 이제 전지현의 리더십이 됐습니다. 최고위원들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 현장으로 다니려면 이제 몸이 힘들지만 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편안하게 하면 안 되겠죠. 더더군다나 우리 정당이 지금 웰빙 정당, 예. 귀족 정당, 또 기득권 정당이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깨부수려면은 현장에 달려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현장성에서 전지현인 건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좀 이 덕목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본인의 강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인물일 수는 없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해주신 얘기입니다. 예. 그래도 김영우 의원은 새로운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젊다. 또 참신하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굉장히 소신이 있게 의정활동을 했다. 예.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보수의 깃발을 조금 역동적이고 젊은 그 리더가 좀 나와서 보수의 깃발을 높이 들 필요가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장성이 없습니다. 청년, 여성층, 수도권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총선에 대비할 거예요? 어떻게 대선 이깁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 가지고는 당에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나는 정치적 채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다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채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 보면 예. 특정 계파에 기대서 표를 얻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좀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비박 아니면 친박이죠. 중도로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한 계파에 기대서 표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본인들은 말 안 하지만은 나머지 세 분 다. 예,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는 사실은 저도 족보로 따지면 비박 출신이죠. 예. 하지만 저는 탈계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어려운 길이겠지만은 이번에는 정말 계파 전쟁 되면 안 되거든요. 계파 대리전 가면 안 됩니다. 예. 골목대장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탈계파 선언했고 이번에는 결국은 계파 대리전으로 나설 사람과 탈계파인 제가 싸우는 한판 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후보분들도 탈계파
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말은 탈개파입니다만은 지금 하시는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결국은 개파에 기대고 계세요. 예. 네. 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탈개파는 탈개파라고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예. 우리 스스로는 어떤 정치적인 경험을 해왔는지 국민들이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다 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그 족보는 아무리 본인이 이야기한들 저는 그 소용이 없다 생각을 하고 지금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 아니면 비박이다. 중도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계파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본인이 예를 들면 비박이면은 비박표를 의식한 표죠. 홍준표 전 대표가 한 얘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이번에 후보 중에 한 나선 분도? 원내대표 후보 중에 누가 하셨습니까? 한 분이 그런 얘기 있어요. 저는 뭐 어떤 후보에 대해서 예. 직접적으로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다만 계파 전쟁, 계파 대리전으로 가는 것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이건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뭐 콕 집어서 비방하자는 목적은 아니지만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개파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애매모호하죠. 한때는 비박 대표로 사실은 원내대표에 나서신 적이 사실은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도를 이야기하시고 계파라는 이름을 금기어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계파라고 하는 말을 금기어로 만들 방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말을 막습니까? 중요한 그렇죠. 것은 예. 미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이야기해야 되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내년 1년을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계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오히려 시작한 게 원내 후보들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의원님 이야기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신선함을 강점으로 꼽아주셨는데 반면에 언론에서 인지도가 낮은 건 좀 네. 약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솔직히 저의 약점입니다. 그러면서도 강점입니다. 음. 인지도가 높다는 것은 그 좋은 이미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네. 인지도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고 또 어떤 웰빙 이미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사람들이 물건을 쳐다보지 않고 물건을 파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오래된 사람이고 뻔한 인물이고 하면은 더더군다나 안 좋은 구설수가 있다든지 굳어진 이미지가 있으면 안 사죠 그러면. 안 삽니다. 예. 물건 포장지도 못 뜯어요. 지금은 그런 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수의 가치, 좋은 정책을 국민한테 세일즈하기 위해서는 예. 새로운 이미지에 새로운 이 딜러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 메시지가 중요하지만은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딜레마는 예. 약점은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도 옳게 들리지 않는다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뻔하거든요. 자유한국당 지금 이미지가 좀 뻔해요. 예. 대선 졌고 6.13 지방선거 크게 졌는데도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없냐 자유한국당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뻔데기 선거 되면 안 된다. 뻔한 인물들이 또 나와가지고 말이죠. 예. 데자뷰 선거하면 안 됩니다. 계파 선거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데자뷰예요. 기대감 없는 선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번데기 선거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 인지도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의원분들과의 그렇죠.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최근에 편지도 112명 전원에게 돌리신 거라 저는 그분은 굉장히 놀랐는데 그만큼 스킨십이 평소에 좀 스스로도 의원들 간의 스킨십에 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저는 예. 솔직히 성격이 조금 샤이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는 제가 역동적으로 합니다만은 예. 네.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하고 식사 많이 못했습니다. 술 많이 못했어요. 저는 또 골프 안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친소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약점이 있어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가 되면 그때부터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가 되고 나서의 소통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단순히 밥 같이 먹고 술 같이 먹었다고 해서 찍어주지 않는다.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시킬 것인지에 이번 선거에 승패가 달려 있다.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친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중요하죠. 지금 보수의 가치를 살려야죠. 예. 지금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인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웰빙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정당 얘기해도 이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영업자, 아무리 서민 얘기해도 웰빙 정당이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안보 정당 아무리 얘기해도 병역 기피하거나 기피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 많이 앉아 있으면 예. 네. 그 누가 안보 정당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수의 가치를 좀 바로 세워야 되고 알겠습니다. 인적 쇄신도 그런 그 보편적인 가치 가지고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어야 예. 되고 납세의 의무 지켜야 되고요. 위장 전입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권이든 대권이든 병역 기피에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출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수 정당으로서 추구하는 가치하고 현실하고 그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 당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치의 공유를 말씀하셨는데 김학용 의원이 김영우 의원과는 길이 열려 있고 또 지향하는 바도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비슷한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단일화 가능성 열어두신 것 평소에 같은데요. 형님 아우하는 사이 맞습니다. 예. 친한 사이 맞아요. 하지만은 저는 계파 단일화는 제 안중에 없습니다. 계파 단일화 한다는 것은 계파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내년도 전당대회 우리 망합니다. 예. 계파의 늪에 수렁에 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당이 되는 거예요. 개파를 떠나서라도 뭔가 가치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지금 김학용 의원 지향하는 생각하신 바는 것 많이 같은데요. 갔죠. 우리 네. 또 보수 정당에서 같이 또 커왔고 예. 삼선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지지하면서 계파 단일화한다. 저는 이거는 없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두시는 거죠? 단일화가 아니죠. 그런 것은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둘이 비전을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내가 밀어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밀어주는 게 단일화입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단일화가 아니죠. 힘을 합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저는 뭐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예. 계파 단일화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겠다. 저는 예. 끝까지 가는 게 목표죠, 당연히.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들은 뭐 기자 출신이시니 네. 항상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능성을 상정을 하고 네. 만에 하나 김학용 의원과 김영우 의원이 단일화를 하면 결국 이건 개파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거다. 결국 다들 탈개파를 얘기하지만 결국 개파 정치의 표상이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한 그 원내대표 후보를 지지하거나 계파 단일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근 한국당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무성 의원이 친박계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결의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내용에는 공감합니다.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예. 또 굉장히 강압적인 형태로 재판을 이렇게 받는 것은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 지금 문 정권은 과거 정부를 적폐로 몰아가지고 예. 과거 청산을 하는데 지금 뭐 거의 혈안이 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다만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 예.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이제 꺼냈고 예. 즉각적으로 서청원 전 대표가 반격을 했습니다. 후한무치라고 후한무치라. 하셨죠. 결국 일이 꼬였습니다. 왜냐하면 김무성, 서청원 두 분은 존경하는 정치 선배입니다만은 이 일을 풀기에 적당치가 않아요. 계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두 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는 사실은 차기 원내 지도부가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상당히 지금 꼬였어요. 네. 그리고 괜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분의 진정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이슈도 누가 주도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겠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자꾸 저희가 친박 비방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잔류파 의원들께서는 탄핵에 대한 사과 먼저 하라고 복당파 의원들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했고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어떤 평가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로 넘어간 거예요. 예. 예.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의 과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처고 이것을 서로 보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지 당력을 모아야지. 지금 문정권은 말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보수 정권에 대해서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시시비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가려질 일이 있고 가릴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저희는 당력을 모아서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아야죠. 화합을 해야죠. 저는 이것을 이 과거하고 싸우면 우리는 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력을 모은다는 말씀은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계파들에 대한 통합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그럼요. 같은데 이게 그게- 가능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그거는 가능 불가능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거 해야죠. 못하면은 예. 선거 져요. 예, 우리끼리 싸우다가 국민들한테는 외면 받는 거죠. 그거 당 망하는 겁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범위를 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지금 태극기 부대 이야기도 나오고 바른미래당도 나오거든요.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예. 태극기 집회에 나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안 되고 또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또 뭐 안철수 전 대표를 또 데려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애국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예, 그분들 그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을 포용하고 우리가 보수 연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빅 텐트를 치려면 기둥이 튼튼해야죠. 기둥이 썩으면 안 돼요. 예.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믿을 만한 보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부실한데 손 내밀어 봤자 외면 받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그 인재영입 하려고 그랬는데 성공했나요?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우리가 잘해서 그랬는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반사 이깁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언제든지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강 혁신, 변화 이런 걸 먼저 하는 게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대표 선거부터 탈계파 선거하자 이거예요. 자꾸 제가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좀 더 본질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네. 질문입니다. 탈계파에 대한 얘기, 우리가 중심이 서야 된다는 얘기. 근데 제가 아까 드렸던 얘기 중에 탄핵에 대해서 아직도 뭐 사과하라. 뭐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융합을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그것은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핵은 우리 내부에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부부간에도 얘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견이 있지만 평생 안고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부부간에 여러 가지 뭐 혼수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결됩니까?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예. 그거는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평가에 맡기고 일단 우리는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탄핵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탄핵 백서를 쓰자는 것은 저는 바보 같은 일이다. 문 정권이 지금 만들어내는 신적폐의 백서를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네, 더 우리가-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럼요. 생각이신 지금 거죠? 예. 꺼내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거 날짜 곧 정해질 텐데 남은 선거 기간 의원분들과 그동안 접촉이 많이 적었던 거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표심 전략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편지를 일일이 다 썼는데 예. 내용도 이게 다르게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직 다 솔직히 다 못 썼고 예. 지금 배달 중에 있는데 어. 직접 배달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 이미지 가지고는 그 나물에 그 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데 제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삼선의 김영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